이혼 숙녀 캠프 그 교수님이 이호성 교수님 아니신가요? 저는 그분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총각 시절에 삼성 다니던 시절에 저의 괴로움의 뿌리는 부모님이었어요. 어머님의 화병. 죽고 싶었어요, 진짜. EBS에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마침 연락이 왔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그때 메인 상담자 중에 한 명이 이호성 교수님이었어요. 그때. 실제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프로면 화기애애하게 끝나죠. 이제 그 모습을 보면 뭐 되게 좋아진 것 같죠. 꼭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보는 친척 입장에서는 달라진 거 없는데? 똑같은데? 그런데 그럼 뭐 변화가 없었느냐? GNG 치사구구님, 이제 어제 이혼 숙녀 캠프를 보다가 이해 안 되고 낯선 타인의 모습 같으면서도 우리 부부는 어떠한지 반성도 됐습니다. 상담가 분께서 상담을 너무 잘해주셔서 부부의 속내가 나오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보였는데 저는 잠깐 저런 모습이 비춰질 뿐이지 무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다시 되돌아왔겠나 싶었어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이혼 숙녀 캠프 제가 그 프로 정확히 그 프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혹시 그 교수님이 이호성 교수님 아니신가요? 뭐 그 비슷한 프로일지도 있고 다른 프로일지도 모르겠는데 보통 거기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나오는 그 교수님, 여자 이호성 교수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은 저를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총각 시절에 삼성 다니던 시절에 저의 괴로움의 뿌리는 부모님이었어요. 특히 이제 어머님의 화병. 그 어머니의 화병이 아 정말 정말 그때는 막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죽고 싶었어요, 진짜. 그 어머니의 어마어마한 화병이.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나 괴롭던 시절에 요즘도 그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EBS에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지금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사연 접수 받아 가지고 이렇게 촬영해 가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때도 있었고 내가 오죽했으면 거기에 제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런 상태다. 미치겠다." 근데 마침 연락이 왔어요. 와 가지고 실제로 그걸 실행했어요. 마침 그 어머님이 흔쾌히 "하자. 그래. 까짓 거."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주제는 그 두 부모님의 그 늙은 부모님의 그 불화죠. 거기에 이제 저도 잠깐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그때 그 메인 교수님 중에 메인 상담자 중에 한 명이 이호성 교수님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저랑 이호성 교수님이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도 잠깐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상담받는 입장에서 그 이호성 교수님이랑 이렇게 막 얘기를 듣고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도 그때 그 이호성 교수님한테 막 얘기 듣고 막 사람이 막 그 여자 교수님이 되게 시원시원하다고 막 화통하다고 막 아무튼 내가 왜 하냐면 지금 질문이 그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저게 잠깐이지 계속될까? 실제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 경험담. 자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정을 진행을 했고 그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었냐면 우리 어머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아들이 저한테는 모르는 형이죠. 그 형이 한 10살 되기 전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나 똑똑하고 참 똘똘한 그런 형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도 없으니까. 어릴 때는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상처와 한이 너무 컸던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건드려지니까 막 이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프로그램 일환으로 막 그렇게 저한테는 형이죠. 그 형의 유해를 뿌렸던 것에 다시 가 가지고 편지도 쓰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가 극적으로 달라졌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 저는 삼성 다니고 있어 가지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지냈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은 화기애애하게 끝나죠.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좋아졌고 웃으면서 막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 뭐 되게 좋아진 것 같죠. 그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아닌 게 아니라 꼭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저는 좀 멀리 있었지만 가까이서 보는 친척들은 늘 이렇게 가까이서 매일매일 보는 친척도 있었는데 가까이 보는 친척 입장에서는 달라진 거 없는데?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뭐 그거 끝났다고 해서 뭐 안 싸우느냐 또 똑같이 싸웠어요. 뭐. 그런데 그럼 뭐 변화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히려 멀리 있는 저한테 느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먼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뭔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푸념하듯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는 왜 그거 그렇게 뭐 고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아등바등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 속에서 뭐가 녹았어요. 무언가가. 전 그게 느껴졌어요. 물론 이걸 매일 옆에서 보는 사람은 별 차이가 안 나요. 매일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리고 잘 안 느껴져요.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똑같아. 근데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무언가가.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걸 체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할머니예요. 너무나 사랑 가득하고 인자하고 뭐 하나 챙겨 주고 싶고 너무나 인자하고 자애로운 할머니예요. 저하고도 사이가 좋고. 그때 어떻게 그렇게 막 죽도록 싸웠나 싶을 만큼 무언가가 이렇게 변하긴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 말씀드릴 건 그게 뭐 갑자기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갑자기.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갑자기 막 무슨 극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내면에 뭐가 녹기 시작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거기가 딱 건드려지고 이것이 녹아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무슨 호박 같은 거 뭐 키워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 호박 옆에서 키우는 사람은 맨날 옆에서 보니까 이게 자라는 건지 안 자라는 건지 몰라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방문하고 한 번씩 이렇게 한 사람은 이만하던 게 얼마나 이만해졌어? 뭐 갑자기 이만해졌어?" 이런 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그래요. 때로는 옆에 있을 땐 그 변화가 잘 안 느껴져요. 늘 볼 때는 그게 안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보면 거리를 두고 보면 보일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마음의 변화라는 건 그렇게 막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아요. 매우 서서히, 서서히 일어나요. 서서히, 서서히. 그런데 뭔가 이렇게 늘 아래로, 아래로 가던 이 흐름이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 꺾일 때는 그게 꺾였는지 몰라요. 너무 변화가 미약하고 미세하고 미묘하니까. 근데 한참 시간을 들어보면 물밖에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라는 건 때로는 이런 것들이 현실에 드러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솔루션을 받았어요. 뭐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또 생활하다 보니까 또 예전 모습이 보여.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래 하나도 안 변했네. 아유 저놈은 구제불능이야." 이러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게 만든 변화가 또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이제 멈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메시지와 그 사례에서도 "기다려 줘요. 기다려 줘." 이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런 변화가 현실에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왜 처음 이렇게 막 그렇게 부싯돌에 이렇게 불을 엄청나게 해 가지고 간신히 불을 붙이잖아요. 이때는 정말 스치는 바람에도 꺼지잖아요.
그 불씨에다가 막 이렇게 톱밥 뿌려주고 해야 이렇게 조금씩 키워나오고 어느 정도 불이 피어나야 이제 그때부터는 웬만큼 해도 안 꺼지는 불이 되잖아요. 이 변화라는 게 그래요. 처음 그 불씨는 아주 미약해요. 아주 미약해요. 어떤 시에는 그 불씨를 만들었는데 이걸 키워내는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이러기 위해선 지금 당장은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여유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야 이 변화가 진정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 회의감이 드는 게 당연히 있을 거예요. 아마 직접 본인이 상담을 받아도 비슷한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 기다려주는 믿음도 필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요. 송지훈 님. 맞아요. 정적인 날에 인자는 씨앗이 심어진 걸 생각해요. 그 씨앗을 당사자분들이 잘 키워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부정적인 긍정을 바꾸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다 씨앗이에요. 다 씨앗입니다. 저도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뭐 무슨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씨앗을 드릴 뿐이에요. 씨앗을. 그 씨앗을 키워나는 건 본인 몫인 거죠. 자, 그래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늘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참 제 질문의 답변이 너무 좀 패턴화되는 것 같고 뻔한 대답 또 하는 것 같고 사실 그런 느낌 들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사의 여러 복잡 다단한 그 문제들이 때로는 원인이 너무나 단순해서 그래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수십 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잖아요. 너무나 뭐 기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애, 뭐 이상한 증상, 수많은 고통, 괴로움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고민들을 다 마주해 봤겠어요. 근데 제 상담의 특징이 뭐예요? 한 번에 딱 2 시간 만에 어떤 복잡한 문제가 오더라도 2 시간 만에 무언가를 짚어서 보내 드리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그 모든 배경 지식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 모든 분들의 거기를 탁 찍어서 그 단 한 번의 상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지혜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수호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말하기도 하고 단 첫 번째 한 번의 상담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제가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정신질환의 모든 문제를 다 파악하고 이런 질환은 이런 것, 이런 질환은 이런 거, 이런 질환 이런 걸 제가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제가 다 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어떤 상담이 오더라도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상담을 진행합니다.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상담을 진행해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잡하고 기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어떻게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풀릴까요? 왜? 이 마음의 문제는 원인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고 싶어서. 이 사랑에 빠지면 모든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랑에 빠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체험시켜 주면 돼요. 어떤 문제도 이것만 해 주면 그다음 물꼬는 자기들이 알아서 풀어가요. 지혜의 문이 열려요. 막 기적이 생겨요. 아까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막 남편을 욕하고 시어머니 저주하고 뭐 자식 새끼들 걱정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단 한 번 상담에 갑자기 현자가 된 것처럼 "아 그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막 답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인간의 이 마음의 문제는 다 한 가지로 귀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은 하나예요. 뭐? 사랑. 참 진부하게 느껴지죠? 그래도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상담을 진행하고 그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의 물꼬를 터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 비결을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 상담의 노하우이고 제 비결이고 핵심이에요. 마음의 문제는 결국 모든 하나의 문제로 귀결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메시지 중에 그게 있죠. 미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분노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로지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다. 사랑이 정답이다. 또 오늘 어떤 자녀 문제로 걱정해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자녀에게 좋은 엄마인 것 같지 않아서 내가 그 자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평생을 헤매고 살았는데 내 아이들에게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자책하는 그 어머님. 그 어머님도 그 깊은 지혜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방향은 다음이고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고 방향은 그 다음이다.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참 진부하고 막 오글거리고 뻔한 얘기 같아도 이게 늘 정답이고 이게 늘 해결책이고 이게 늘 솔루션이에요. 저는 이 추상적인 사랑을 어떻게 체험시킬 수 있나, 어떻게 체감하게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찾아내게 할 수 있나, 그 방법론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방법론대로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을 건드려 주고 채워 주고 풀어 주니 다 이렇게 각자 자신의 길을 열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방송을 하면서 매번 답변이 똑같은 패턴이고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 같고 진부하고 반복되는 답변을 드리는 것 같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질문과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도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이렇게 그 좀 진부한 답변 같아도 결국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것을 체험시켜 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 또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똑같은 얘기하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귀에 못이 박히듯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콩나물시래에 물 붓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게 답이니까. 그래요.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아직은 제대로 모르실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한 내용인지 널리 알려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